제 인생 언제부터 이토록 스릴 넘치는 게임이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삶의 어느 순간 마치 잘 정돈된 당구대 위에 놓인 큐볼처럼 어디로 굴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는 세월 큐라는 이름의 낡은 당구장 한편에서 지루한 일상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당구공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는 공간 속에서도 제 마음은 늘 고요한 정지 상태였죠. 당구 테이블 위에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듯 제 마음의 먼지도 매일 쌓여만 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달관한 듯 휴대를 매만지는 저의 손길은 사실 굳건한 평정을 가장한 외로움의 몸짓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손에 익숙한 휴대의 묵직함이 때로는 무섭도록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휴대 끝에 담긴 제 무게가 이 넓은 당구장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허전함을 가중시켰죠.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이었을까요? 희미한 당구등 불빛 아래 저는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VIP룸에서 흘러나오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김도일 회장님. 지역에서 명망 있는 사업가이자 저희 당구장의 VVIP 단골 손님이었죠. 그는 늘 깔끔한 슈트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당구장 안의 공기를 바꿔놓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는 나른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의 손끝이 가리킨 곳이 단순한 포켓 구멍이 아니라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굳게 닫힌 문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말은 제게 너무나도 생경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뜨거운 떨림을 선사했습니다. 마치 저만을 향한 은밀한 암호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한 속삭임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은 큐볼처럼 갈피를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마치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담비가 스미듯 오랜 침묵 속에 갇혀있던 제 내면의 욕망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은 어쩌면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뜨거운 시선 속에서 저는 오늘 밤 제가 어떤 선을 넘게 될지 모호하게나마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예측 불가능한 게임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게임이요. 저는 어둠 속에 홀로 피어난 야생화처럼 그의 시선 앞에서 활짝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붉고 진한 색으로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의 당구장은 침묵 속에서 새로운 욕망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제 삶은 언제나 흑백 사진처럼 단조롭고 뻔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잿빛의 시절이 있었던가요? 저의 지난 세월은 마치 잘 배열된 당구공처럼 정해진 궤도 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빛바랜 추억 속에나 존재할 젊은 시절의 열정과 사랑은 이미 오래전 먼지 쌓인 옛 앨범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저는 29, 한창 피어날 나이에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이 세월 큐라는 당구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오직 생계와 딸의 성장에만 맞춰져 있었죠. 엄마와 여사장이라는 두 개의 이름표 아래 유진이라는 제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누구보다 먼저 당구장 문을 열고 퀴퀴한 공기 속에 희망을 불어넣으려 애썼습니다.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마감 후에는 묵묵히 당구 테이블을 닦는 반복되는 일상. 당구공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저 묵묵히 큐대를 정돈하며 흘러가는 세월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것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제 마음속은 늘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곤 했죠. 특히나 밤이 깊어질수록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 걸까?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일까? 여자로서의 나는 이제 죽은 걸까? 라는 물음들이 마음 한구석을 채웠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빛처럼 김도일 회장님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 잘 쓰는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역 당구 동호회의 회장이자 번듯한 중견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항상 깔끔한 슈트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 작은 미소한 조각에서도 성공한 남자의 품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를 대하는 태도는 다른 손님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젠틀한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고 저를 향한 그의 눈빛은 묘하게 뜨거웠어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미듯 저의 메마른 감정선을 간지럽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당구장으로 들어설 때마다 칙칙했던 공간의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저의 오랜 외로움을 건드리는 작은 돌멩이 같았어요. 처음엔 그저 예의 바른 호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세월 큐 당구 대회에 내보내겠다며 레슨을 자청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죠. 그의 칭찬에 오랜만에 제 가슴 한편이 간질거렸습니다. 큐대 잡는 법, 공의 움직임을 가르치는 그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고 제 허리에 닿는 그의 손끝은 미묘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겹쳐지는 순간 잊고 있던 온기가 저의 차가웠던 손끝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짙은 갈망으로 타올랐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저를 향한 큐대처럼 곱고 단단한 그의 매력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의 싹을 그에게서 다시 발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당구대 위에 놓인 공처럼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삶에 파동을 일으키는 작은 물결이자 제 안에 잠재된 욕망을 깨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레슨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당구대 위에 놓인 큐볼처럼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를 위태롭게 걸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당구장은 우리 둘만의 은밀한 아지트가 되었죠.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당구장 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 어둠 속 희미한 당구등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묘한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큐볼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제 심장 박동과 겹쳐지며 더 큰 긴장감을 유발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단순한 포켓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큐볼에 닿아 울리는 듯 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그에게 들킬까 두려울 정도였죠. 당구 기술을 지도하는 척 저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그의 능숙함은 제 오랜 잠재의식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의 스킨십은 당구의 일부분인 양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저는 마치 그의 손길에 조종당하는 큐볼처럼 무방비 상태가 되어갔죠. 그의 손은 제 어깨를 스치고 허리를 감싸며 때로는 제 손을 맞잡고 큐대를 함께 잡았습니다. 손이 겹쳐지는 순간마다 잊었던 온기가
저의 차가웠던 손끝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이 마치 제 영혼에 직접 닿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그의 손은 제 등줄기를 오르내리며 뜨거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은밀한 넣어주세요라는 말은 단순히 게임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암시하는 언어 유희가 되었고, 우리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매번 그에게 공을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그는 능숙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제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가 큐대로 공을 포켓에 정확히 넣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쾌감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기된 과일을 맛보는 듯한 달콤함이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저는 잃어버렸던 저의 젊음과 매력을 다시금 느끼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한층 생기 있어 보였고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죠. 칙칙했던 옷차림은 어느새 밝고 화사한 색상으로 바뀌었고 메마른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솟아나는 욕망과 동시에 불륜이라는 죄책감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쾌락과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저의 마음은 갈대처럼 불안했습니다. 행복과 불행, 죄와 사랑, 그 모호한 경계선 위에서 저는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줄타기가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맑은 영혼을 가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탐욕의 씨앗이 심겨 있었고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점점 깊어지고 거대한 소용돌이가 저를 집어삼키려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와 김도일 회장님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망설임이나 양심의 가책도 녹아내릴 만큼 뜨거운 감정의 파도 속으로 저희는 함께 뛰어들었어요. 매일 밤 당구대 앞에서 벌어지는 레슨은 단순한 당구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언어로 소통하는 은밀하고도 열정적인 춤이었습니다. 휴대와 공이 부딪히는 소리마저도 마치 우리의 은밀한 속삭임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이 공, 제발 이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젠 제가 먼저 그에게 나른한 유혹을 던졌습니다. 제 입술 끝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달콤한 비명처럼 들렸어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한마디에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저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의 욕망에 불을 지르는 듯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당구장에 둘만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희미한 당구등 아래 당구대 위 공들은 마치 우리의 감정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큐대로 공을 넣는 시범을 보이던 그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저를 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밤은 다른 것을 넣어드릴까요?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제 귓가에 뜨거운 불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이미 대답은 제 입술이 아닌 뜨겁게 달아오른 제 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가빠지고 온몸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응시했고 그 시선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허락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를 당구대 가장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벨벳천의 푸른색 당구대가 우리의 열정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그가 휴대처럼 길고 단단한 자신의 것을 제 안에 깊이 넣어 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넣어주세요를 깨달았습니다. 제 안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그의 뜨겁고 강렬한 움직임 속에서 저는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육체적 쾌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마치 죽어있던 모든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한 황홀경이었습니다. 허공을 헤매던 제 손은 당구대 모서리를 움켜쥐었고 제 몸은 그의 움직임에 맞춰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규율과 도덕, 죄책감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그의 존재와 제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의 물건만이 전부였습니다. 육체적 쾌락은 정신을 마비시켰고 저는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그리고 이 금기된 관계의 심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휴대처럼 곱고 단단했던 그의 육체는 저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마치 제 삶의 모든 감각을 재정의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강렬한 중독은 저를 끝없이 위험한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몸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이 욕망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에 저를 온전히 던졌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순간의 쾌락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믿으며 말입니다. 김도일 회장님과의 뜨겁고 은밀한 레슨은 역설적이게도 저의 당구 실력을 경이롭게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을 다한 지도는 제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죠. 그의 손길이 제 몸을 타고 흐를 때마다 휴대에 전해지는 에너지가 증폭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김도일 회장님의 기대와 저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에너지에 힘입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당구대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밤샘 레슨이 이어질수록 제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주변 사람들도 저의 놀라운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성장을 넘어 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반짝였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저에게 알 수 없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집중력과 과감함을 선사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역사회인 당구대회의 세월 큐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저 자신의 새로운 열정을 품고 대회장에 섰습니다. 손에 큐대를 잡는 순간 김도일 회장님과의 모든 레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빛, 제게 속삭이던 달콤한 유혹, 그리고 큐대처럼 길고 단단한 그의 모든 것이 저를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승은 아니었지만 당구장을 운영하며 쌓았던 저의 실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자 쏟아지는 박수와 칭찬 속에 저는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행복일까? 저는 제 삶에 처음으로 찾아온 듯한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대회 직후 축하 인파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하의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비아냥거림과 경멸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몇몇 아는 얼굴들은 애써 저를 피하는 듯 했고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저희 둘의 관계는 이미 세월 큐를 넘어 동네 곳곳에 뿌려진 소문처럼 번져나간 뒤였습니다. 김도일 회장님과 저의 잦은 만남, 새벽까지 이어지는 은밀한 시간들, 그리고 레슨이라는 명목 하에 오고 갔던 끈적한 분위기들.
이 모든 것이 주변인들에게는 불륜이라는 이름으로 재해석되어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었죠. 몇몇은 제게 직접적으로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으로 경험했던 쾌락은 이제 죄책감으로 변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때 저에게 활력을 주었던 김도일 회장님과의 관계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빛나는 성과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저를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행복은 과연 진정한 것일까? 라는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의 시선, 도덕적인 잣대, 그리고 제 자신의 양심이 저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딸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 혼란 속에서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구공처럼 갈피를 잃고 흔들리는 제 마음을 과연 누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이 고독한 밤, 저는 끝없이 저의 욕망을 원망했습니다. 당구대회에서의 성취감은 분명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김도일 회장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혼란스러운 감정은 그 어떤 성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관계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제 심장은 끊임없이 쾌락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김도일 회장님과 함께하는 순간은 너무나도 뜨겁고 강렬해서 저는 그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 안에 넣어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 짜릿한 감각, 그 황홀경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마치 저의 메마른 영혼에 단비를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건재했고 저는 그저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맴도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그에게 열정적으로 끌릴수록 그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선명하게 인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서 느껴지는 책임감과 죄책감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인지 모른 채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이 관계를 이어간다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저의 하나뿐인 딸까지도 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 고통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제 딸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지금 저는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를 온몸으로 만족시킨 김도일 회장님을 놓지 못하고 이 금기된 사랑을 이어가야 할까요? 넣어주세요라는 그의 속삭임이 여전히 제 심장을 파고드는 지금 과연 제가 그를 단호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끊어내고 다시 예전의 고요한 세월 큐 여사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대로라면 영원히 외로움 속에서 방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손가락질하겠지만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한 욕망은 그 어떤 비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이 길 없는 길 위에서 저는 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안에 끓어오르는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혹은 그저 이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정답일까요? 당신의 진심 어린 조언을 기다립니다. 이 혼돈 속에서 저는 한 줄기 빛이라도 잡고 싶습니다.